제34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의 사계입니다. 매달 교수님 한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해당 인터뷰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하는 이달의 교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유현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 9월에 만나뵐 교수님은 조정은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조정은 교수님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은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후 도쿄대학 아시아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동아시아 의료사와 중국 근대사를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강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학과 조정은입니다. 제 전공은 중국 근대사하고 주로 연구는 의료사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수업은요, 1학기 때는 질병과 역사 수업이랑 캡스톤 1, 2학기 때는 이제 그 일본사 특강, 그리고 캡스톤 2를 맡고 있는데, 캡스톤 1과 2의 차이는 1은 1학기에 개설되고요, 2는 2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주로 도시 관련한 그런 테마로 수업을 하고 2학기에는 의료 관련된 그런 테마로 수업을 합니다. 질병과 역사는 의료사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지라 제 연구 분야와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일본사 특강은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사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 자체도 제가 의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의료사를 주로 하긴 하지만 중일 관계, 그러니까 중일 의료 관계사라던가 이런 쪽 연구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개설을 하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 콘텐츠 제작과 활용은 사학과에서는 저밖에 못하는 수업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수업들이 최근 다 2년 안에 개설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신설된 수업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학과 교수로 오면서 사학과 학생들에게 기존에 사학과에 없었던 수업, 하지만 사학과 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을 이제 좀 그때 학과장 선생님이신 민유기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역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역사를 책만 읽고 논문만 쓰고 무슨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생활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좀 시켜보자 해서 콘텐츠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역사 콘텐츠 수업하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하고 차이가 학생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캡스톤 디자인은 페일 패스 과목이에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때는 조금 이제 가벼운, 그러니까 초급 정도 콘텐츠 활용, 그래서 주로 이제 포스터 만들고 동영상 편집 제작 이런 쪽을 하고요. 역사 콘텐츠 제작과 활용은 3학점짜리고 또 이제 성적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급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이제 콘텐츠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더 아마 고급 수준의 콘텐츠 제작까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는. 근데 사학과 이제 전공 수업으로 이게 개설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 수업을 듣기 힘들어 할까봐 일부러 좀 중급 정도 수준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원래 관심이 있고 굉장히 내가 좀 한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다뤄본 경험은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계속 사실은 이 분야, 콘텐츠라고 하는 분야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년 안에 새롭게 개설된 수업이다 보니까 아직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좀 저한테도 이렇게 조언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더 배우고 싶다거나 최근에는 이런 게 좀 핫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과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학생회에서 준비한 공통질문 한 가지와 학우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질문들 중 교수님께서 4개의 질문을 골라 답변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이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도 이제 인생의 멘토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인생이 뭔지 잘 몰라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살면서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20대 학생들한테 뭘 얘기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미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또 그 앞에서 한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심지어 대학원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대학원생들 심지어 아직 20대인데 너는 20대 그 초반 중반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결정이란 게 스스로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스스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먼저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고민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 용기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 저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보는 순간, 그 시도하려고 하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꼭,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도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잠 꼭 잘 자고 밥 때 꼭 잘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대학원생들이 저와 함께 머리를 짜서 열심히 그 고민을 한 답변입니다. 네. 학부 때 계속 답준위를 했어요. 답사준비위원회는 계속 매년 했고, 그리고 논문도 썼어요. 답사지에. 아마 답사지 옛날 답사지 찾아보면 제 논문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약간 이제 그 신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신상에 관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석사 논문을 제가 민간신앙을 썼습니다. 민간신앙을 썼는데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거든요. 석사 때. 이제 대만하고 복건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신이 이제 말하자면 온신이라고 해서, 온자가 이제 온역 할 때 온자인데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 신이에요. 전염병 신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사실 그 의료사는 아니었고 국가 권력과 민간신앙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일을 했어요. 한 2년간 제가 한의대에서 연구조교를 했습니다. 한의대에 그 말하자면 한의학의 역사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또 부분이, 그 분야가 있어요. 과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조교를 하면서 이제 의학이라든가 그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한의대에서 연구조교 한 그런 경험들. 그 연구조교 하면서 그 일도 당연히 했지만 그 중간에 이제 한의대 그 대학원 수업 같은 것도 이렇게 청강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교수님들께서. 그 수업 들으면서 막 동의보감 같은 것도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의료사라는 이런 분야가 있구나, 또 꽤 흥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입학 때 당연히 이제 연구 계획서를 씁니다. 박사 때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연구 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온 분야와 그 연결 지어서 연구 계획서를 써야 돼요. 앞으로 뭘 할 건지를. 그래서 전염병으로 연구 계획서를 썼습니다. 민간신앙이 전염병에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중국 근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물론 최종 그 박사 논문, 최종 결과물은 당연히 연구 계획서와 다르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달라요. 쓰다 보면 달라지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출발해서 의료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대부분 분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께 이 질문을 하시면 왜 지금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 비슷한 대답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제 연구실인데 제 연구실에 의료사 관련된 좋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중국사니까 한국어 책도 있고 일본어 책도 있고 중국어 책도 있고 영어 책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의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학과에서 뭐 그 과제, 그러니까 리포트, 소논문 쓸 때 항상 선행 연구부터 검토를 하잖아요. 선행 연구를 정리한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박은천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시고 저와 그 민유기 선생님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 HK 플러스 통합의료 인문학 연구단이라고 하는 연구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딱 의료사뿐만 아니라 의료사 내에도 세부적인 그 연구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좋은 책은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학과에서 답준이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답준이 하면 사답을 가잖아요. 미래 이제 답사지를 둘러보는 그런 건데 사답도 따라간 적이 몇 번 있는데 사답이 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단체로 가는 것과 다른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학과 생활에 많은 시간을 동양사학회에 바쳤는데 진짜 몸 바쳐 동양사학회를 위해 일했으나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학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추억은 날아가고 그냥 정말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에피소드가 되게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유학을 한 5년 넘게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것과 다른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게 외국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감도 좀 붙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약간 그 성격으로 따지면 좀 내향적인 편인데 근데 그 20대 때 이런저런 내가 20대 후반에 유학을 20대 후반에 갔는데 하여튼 그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그 저의 내향적이기만 했던 성격이 조금은 사회적 기술이 조금은 거기에 붙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학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좀 가본다던가 다른 나라에 좀 살아본다던가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는 막 에피소드라고 써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막 탁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저는 많이 그 일본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거의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 역사학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때는 뭘 몰라서 역사학자가 꿈이었고 그때는 이제 역사학을 하면 인디아나 존스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사학과 들어오니까 다행히 내가 원래 생각했던 역사랑은 다르지만 나한테 맞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심지어 그때부터 중국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읽었던 책이나 이런 거에 감명을 받아서 중국사를 하고 싶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진로 고민은 없었어요. 하여튼 일본에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사실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행 가고 그외에 제가 이제 친구가 많지 않고 약간 소수와 깊이 친한 쪽을 선호하는데 이제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제 좀 친한 친구가 생기니까 친한 이제 사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더 걱정이 많았어요. 저 공부보다. 경제적인 게 더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 2년 일하고 갔는데 거기서 6개월 만에 다 썼어요. 너무 집세가 비싸고 막 물가가 비싸고
제가 갈 때 환율이 1600인가 그랬으니까 일본이 또 2배 갚아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경제적인 거 문제 해결되고 나서 여행 다니고 뭐 이랬던 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잘해서 그 부분에 좀 걱정이 없었던 게 저한테는 제일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찾아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은 교수님과 함께한 Q&A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정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은 교수님과 강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학과 학우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학생회에서 준비한 조정은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의 교수님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